안녕하세요. 한중일TV입니다. 지금 백제문화재가 공주 부여일원에서 한창인데요. 지난 9월 28일 시작되어 오는 10월 6일까지 열리는데 그 중심 인물 중에 고대의 한류 스타 무려왕도 있습니다. 무려왕 시대야말로 일본 아스카 문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한일 관계는 주로 백제와 야마토 정권과의 교류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고대의 한류 스타 무령왕은 아주 잘생겼다고 전합니다. 키도 크고 용모가 수려하여 백성이 잘 따랐다고 합니다. 즉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 무령왕 즉위주에 무령왕은 키가 8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 민심이 따랐다 하고 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1세기의 한류 스타인 배우 배용준이나 장동건만큼이나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일본에서도 풍국왕 경험을 살려 백제 본국왕으로 등극한 후에는 더욱 덕치를 펴 안정된 나라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호감 가는 인상에 더욱이 마음도 인자하고 후덕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니 자연히 백제는 왕과 신하의가 돈독함은 물론 백성들도 왕을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니 한성 백제 멸망 후 생사의 기로에 섰던 형편없이 추락했던 나라가 마침내 중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서기 462년 6월 여군, 즉 곤지왕은 계로왕의 명을 받고 외국으로 구원군을 요청하러 떠나는데 당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형왕의 비였던 형수와 같이 가게 해달라고 곤지는 주장했다고 일본서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형수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군의 지원이 필요했던 계로왕은 눈물을 머금고 동생인 곤지에게 자신의 비를 내주면서까지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동행하는 형수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백제 한성, 현재의 서울로 돌려보내고 여자아이라면 외열도로 그냥 같이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여튼 계로왕의 명령을 받잡고 곤지왕 일행이 외열도로 황해도중 큐슈 지방의 강라도, 현재의 가까라시마라는 작은 바위섬에 긴급 상륙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왕자는 약속대로 다시 한성으로 돌려보내지니 그 왕자 이름은 다름 아닌 사마라 정해졌습니다. 이는 섬을 뜻하는 옛 우리말 사마가 그대로 호칭이 된 것으로 섬에서 태어난 왕자라는 뜻이다. 섬을 뜻하는 일본어 시마가 백제어 사마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왕이 어렸을 때 다시 일본 열도로 건너가 백제 이주민을 다스리던 외왕무라는 학설의 근거가 바로 있는데 서기 478년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즉 상표문 일부분을 옮겨보면 그러나 고구려는 무도하여 우리를 보면 집어삼키려 하고 변방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근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략 신의 죽은 아비 젠을 생각하면 실로 고구려 침략자 원수를 분이 여기나 우리의 사신이 중국으로 가는 길은 옹색하게 가로막히니 화를 당기는 백만대군은 의로운 소리에 감격하여 바야흐로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싶으나 배란간 아비와 형을 잃어 암상부영 상중에 있으므로 이루려는 공이 흙 한 삼택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외왕무는 자신의 죽은 아비를 제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망제고를 소진철 교수는 망한 백제를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제를 외왕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벼랑간 아비와 형을 잃었다는 암상부영이라는 용어가 바로 외왕무가 어렸을 때의 백제 분국왕 무령왕이라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외왕무 입구를 웅약천왕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상계 상표문은 웅약과 부영의 혈연 관계로 볼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부친과 형들이 함께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일본서기 기록에 보면 웅약과 그의 부친과 형들이 사망한 시기는 수십 년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외왕무가 중국에 사실을 보낸 기록은 502년에도 보이는데 일본서기 기록대로라면 같은 인물이라는 웅약은 이미 479년에 죽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외왕무가 웅약 천왕이라는 설은 하나의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로왕이 서기 472년 북위에 보낸 상표문과 외왕무가 서기 478년 송나라 황제에 보낸 외교문서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한 인물이 백제와 왜곡을 오가며 상표문을 쓴 것 같습니다. 대로왕이 북위에 보낸 상표문 속의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라는 의미의 당솔 소통이나 외왕무가 송나라 황제에 보낸 구술 소통이 거의 같은 뜻이며 또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도와준다는 뜻의 신지수감과 복제란 단어 사용이 거의 같습니다. 때문에 이 두 외교문서 작성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대로왕과 외왕무의 긴밀한 관계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5세기 초부터 일본 열도에서 외오왕이 정권을 이어가던 때인 즉 서기 413년부터 서기 502년 사이에 외왕찬, 외왕진, 외왕제, 외왕흥, 외왕무 시대 백제 분국을 통치하던 외오왕 중 가장 유명하고 훌륭했던 외왕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왕 사후 외왕무에서 무자를 따오고 백제왕 재임시인 서기 521년 양나라로부터 제수받은 령동대장군에서 령자를 따와 무령왕이란 시호를 사용하게 됐다는 소진철 교수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남제왕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신임장 형식의 우전 8번경이라는 구리고를 하사하였고 결국 개체는 서기 507년 외 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서기 512년 외국은 백제에 사신 수적신 압산을 보내서 축구시국의 말 40피를 바치면서 임나 사연을 양도하겠다고 보고하니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령왕은 513년 오경박사 단양이와 장군 점이문기와 주리 지기 등을 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16년에도 오경박사 고안무를 단양이 교체 요원으로 외국에 파견하는 등 고대의 한류 스타로서 많은 문물을 외열도에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개최에 앞서 2001년 12월 23일 아키히토 일왕이 옛 환모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느낀다고 한 발언 이후 2004년 8월 3일 아키히토 일왕의 당숙, 아버지의 사촌 형제죠. 당숙인 아사카노 마사히코 당시 62세 왕자가 충남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을 참배하였습니다. 왕실의 호칭이 아사카노미야인 그들 일행은 참배에 앞서 당시 오영희 공주시장에게 일본에서 가져온 향로와 향의 일종인 심향목을 기증하면서 박물관이나 무령왕릉 등의 전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향목은 1300년 이상 된 향나무 뿌리로 만들며 태우면 연기 대신 그윽한 향내가 난다고 하니 정성을 들인 큰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아키히토 일왕이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 천황가와 혈연관계라는 돌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은 바보 같다며 혼절기민을 보이는 등 뒤에서 엄청난 비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언론도 대부분 이 발언에 대해서 침묵했고 아사히 신문만이 간단히 전했을 뿐입니다. 고대의 아스카 지역은 백제에서 건너간 곤주왕이 다스린 반면 나니와 현 오사카 지역은 외왕무, 후일의 사마왕, 즉 무령왕이죠. 무령왕이 분국왕으로서 통치하였던 곳입니다. 곤주왕이나 무령왕 모두 일본 열도로 건너가 많은 백제계 이주민을 통치하던 담노의 수장으로서 야마토 정권과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백제 왕실과 야마토 정권 사이의 중간적 신분으로서 백제로부터 선진 문화를 그들 원주민에게 전해주고 일본으로부터는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상호 협력 관계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야마토 정권 담당자들도 아키히토 발언으로 알 수 있듯 이미 백제 왕실과 돈독한 혈연 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아스카 문화 탄생에 크게 기여한 고대의 한류 스타인 무령왕의 업적은 아들 성황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불교의 일본 전파로 백제 문화의 영향력은 외열도에서 더욱 큰 위력을 떨치게 됩니다. 인도에서 생긴 불교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세력권도 점점 동진하니 한나라 명제 때인 서기 60년 비로소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었고 거듭 동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전진으로부터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서기 372년에 불교가 전해졌고 백제에는 서기 384년 침류왕 때 인도의 고송 마라나타가 동진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전남 영광 쪽으로 들어와 불교를 전했습니다. 이후 백제는 왕실로부터 불교가 점점 용성해지고 성왕 7년 서기 529년에는 수도였던 웅진 현재의 공주시에 대통사를 건립했습니다. 공주시 반죽동에 백제시대의 대통사 터가 있는 까닭입니다. 백제 성왕은 서기 538년 승려를 일본에 보내 불교까지 전파했습니다. 이후 일본 왕실에서도 불교가 융성, 서기 588년에 아스카데라, 일명 법흥사라고 하죠. 법흥사가 맨 먼저 백제인 소가시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한편 백제에서 떠난 배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성덕 태자가 백제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나니와 진에 서기 593년에 사찰을 세우니 그 절이 바로 유명한 오사카의 사천왕사입니다. 성덕 태자는 서기 607년 아스카 지역에 또 하나의 사찰을 세우니 바로 법융사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사찰은 열도로 옮겨간 백제 이주민 자신들과 야마토 왕권을 위해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일본의 아스카 문화는
고대의 한류 스타인 무령왕과 성황대에 이르러 문화이젓을 쭉쭉 빨아먹고 발전의 힘을 키워 급성장했습니다. 고로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인 무령왕이야말로 그 후손을 한일 양국에 둔 고대의 잘생긴 한류 스타임에 틀림없습니다. 무령왕이라는 훌륭한 고대의 한류 스타가 한일 양국에서 받았던 그 열기가 지금도 엄청난 함성으로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